협의의 무권대리, 계약을 의리 무권대리로 합니다. 자, 유동적 무효죠. 본인은 추인 거절권이 인정돼요. 자, 추인. 현재는 무권대리여서 본인에게 무효. 그런데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로 변해버려. 그래서 이 무효는 확정 무효 반대말 유동적 무효. 자, 추인. 일방적 의사표시, 형성권. 그 상대방 병, 동의 따위 필요 없을 거고. 자, 추인의 상대방. 추인은 무권대리인 을에게도 할 수 있고 상대방 병에게도 할 수 있고 병이 정한테 팔면 정한테도 승계인한테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추인의 상대방은 세놈. 무권대리인, 상대방 병, 승계인 정. 자, 조심할 게 무권대리인한테 추인한 경우 상대방이 이 사실을 알아야 병한테 들이댈 수 있다. 상대방이 이 사실을 모른다면 병에게는 대항할 수 없죠. 그래서 을한테 아빠가 추인했어 알려줘야 돼요. 근데 안 알려주면 모르겠죠. 그러면 지추인으로 대항 못한다 그 말이야. 따라서 본인의 추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은 먼저 철회로 날려버릴 수 있다. 비록 본인은 추인했지만 몰라. 그럼 먼저 비싸게 사면 철회로 날려버릴 수 있다. 자, 추인의 효과. 7월 1일 날 추인했지만 추인한 때 이때부터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거슬러 올리죠. 을이 계약한 처음부터 소급 유효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소급표가 있다는 거. 그래서 무권대리인의 본인 추인은 소급표가 있다. 소급 유효. 단 누군가 제3자가 있다면 이 소급표로 제3자의 권리는 해야지 못한다. 뭐 이런 법 조문이 있어요. 자, 이게 추인. 자, 추인의 방법. 명시, 묵시 다 가능. 행동을 통해서 하는 게 묵시적 추인. 본인이 행동했어. 묵시적 추인. 본인이 행동 안 했어요. 묵시적 추인이 아니겠죠. 그래서 본인이 이의 제기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 것만으로는 본인은 행동한 게 없어. 행동한 게 없으니까 묵시적 추인 아니다. 자, 추인은 의리한 법률행위 그대로 전부에 대해서 그대로 해줘야 돼요. 따라서 일부만 추인하거나 내용을 바꿔서 추인하는 거. 일부 추인, 변경 추인. 이거 상대방 병이 콜 동의해주지 않는 한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래서 그대로 해줘라. 자, 이럴 따라 다 했고. 추인 거절. 추인 거절 131페이지 오른쪽. 추인 거절하면 확정 무효가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하나 할게. 동그라미 2번.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한 경우 이걸 할 거예요. 이거 이제 처음에요. 자, 봐요. 무권대리인 을이 본인 갑을 상속했대. 상속했다는 얘기는 아이고 아버지가 돌아가셨구나. 돌아가셨어. 상속. 을이 무권대리로 병한테 그때 금매로 파느라고 5억짜리 땅을 1억밖에 못 받았어요. 자, 듣기까지 다 넘겨줬어. 1억밖에 못 받았으니까 본인은 추인을 안 해줬죠.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요. 1년 후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자, 을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권을 상속받겠죠. 그러면 이 무권대리와 관련된 본인의 지위는 추인 거절권. 추인 거절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을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추인 거절권도 상속받게 됐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 이 못된 아들놈은 역시 못됐어. 1년 전에 5억짜리를 내가 급하게 노름빚 갚느라고 1억 금매로 날렸거든. 내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추인 거절권을 상속받은 거야? 좋아. 나 이걸 추인 거절해서 확정 무효로 만들어서 1억 받은 거 돌려줘 버리고 등기 돌려받아야겠다. 확정 무효과 부당이득 반환. 그래서 추인 거절하고 싶은 거예요. 들이댔지. 제가요 아버지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가지고 추인 거절권을 상속받았어요. 자, 추인 거절합니다. 추인 거절하면요 확정 무효가 되고요. 당신 받은 등기도 나한테 돌려줘야 돼요. 땅 돌려주시고 등기 돌려주시고 이렇게 주장 들어갔죠. 자, 소송이 걸렸겠죠. 법원은 야, 이리 와봐. 혼났어. 판사한테 혼났어.
이 나쁜 놈, 너는 임마 안 되는 거야. 아무리 네가 아버지 주인 거절권을 상속받았지만 네가 들이대는 건 신이 취급할래. 이 나쁜 놈,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인 거절권 이딴 거 행사 못해. 이게 대부분의 판결. 엄청나게 잘한 판결이지. 나쁜 놈 절대 안 도와줍니다. 그래서 무권 대리인 본인을 단속 상속한 경우 무권 대리인은 상대방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끝나면 맞는지 뭐. 을은 병을 상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소수로가 무조건 없다. 그럼 뭘 할 수 없느냐? 이 매매가 무효라고 무권대리에서 무효라 주장할 수 없다. 질문들. 본인주의에서 주인 거절할 수 없다. 신의칙에 반해서 허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 모든기 말소하세요 할 수도 없다. 1년치 월세 상당액 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로 끝나면 맞는지. 가장 많이 나온 건 주인 거절권 행사할 수 없다예요. 왜? 목차가 동네가 지금 주인 거절 동네니까. 그래서 2번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한 후 주인 거절권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자, 팔레박스 맨 밑에에서 하나 둘 세 개 정을 병으로 읽어요. 상대방 앞으로 격려된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무효 주장할 수 없다. 질문 하나. 병등기 말소 청구할 수 소수로 없다. 질문들. 그동안 1년치 월세 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도 없다. 다 신의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 그 결과 절대 못 돌려받죠. 따라서 병이 소유권 먹는 거예요. 병등기 유효 소유권 먹는다. 그래서 이게 상속에서 나온 지문 전부예요. 무효라 주장할 수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주인 거절할 수 없다. 이게 가장 많이 나와요. 그 다음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이게 두 번째로 많이 나와요.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도 없다. 다 나와요. 별 3개. 별 3개. 자, 그래서 무권 대리인이 상속받았다 나오면 이놈은 병을 상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나쁜 놈! 이 나쁜 놈! 느낌을 가져, 느낌을. 민법은 느낌이야, 느낌. 자, 상대방에게 권리 2개 주죠. 최고, 철회권. 이거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법조문. 자, 최고. 추인 여부에 답 좀 해주세요. 이게 물어보는 최고. 철회는 날려버리는 철회. 철회하면 유동적 무효가 확실히 무효가 되죠. 추인, 최고 철회. 자, 최고. 최고. 의사의 통지로서 준 법률행위. 의사표시 아니에요. 법률행위 아니에요. 법이 정한 효과가 나와서 그래요. 자, 누구한테? 법조문 추인권자인 본인에게 물어보라는 것. 발신주의 작동되어 발하지 않으면 연락 없었으니까 주인 본인은 거절한 걸로 본다. 법조문 그대로 본인에게 물어봐야지 무권 대리인 을에게 물어볼 수는 없어요. 왜? 무권 대리인 추인권이 없기 때문에 추인권자인 본인에게 발 연락 없으니까 주인 거절. 엄마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 병이 을하고 계약할 때 이놈한테 대리권 없다는 걸 알고 있는 아기의 병이에요. 아기의 상대방이라도 물어볼 수는 있다. 이렇게 알아야겠어. 아기의 상대방. 이거 정답지문이요. 선이 아기가 항상 정답지문이에요. 민법 총칙은. 그러니까 모든 지문에서 선이, 아기, 알 거기가 나오면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그게 정답지문이니까. 그래서 아기의 상대방이라도 최고권은 줍니다. 물어볼 수는 있다. 하지만 아기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는 없다. 철회는 엄청 좋은 권리라서 날려버리니까 비싸게 샀을 때 안 줘요. 너희 나쁜 놈 철회권은 안 줘. 최고권은 줘요. 왜? 물어본다고 해서 본인이 추인할 일이 없거든. 그래서 아기의 상대방 물어볼 수는 있지만 최고권은 인정되지만 철회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엄청나요. 자, 철회 상대방. 철회는 을한테도 할 수 있고 본인 갑한테도 할 수 있어. 그래서 본인한테도 할 수 있고 무권 대리인 을한테도 할 수 있고 최고는 오로지 최고는 본인에게만 구별하셔야 되고. 자, 시점 추인 전까지만 처리할 수 있죠. 따라서 본인이 먼저 추인
쏴버리면 철회할 수 없다. 반대도 성립하죠. 먼저 철회를 날리면 추인할 수 없고 먼저 한 놈이 이긴다. 추인 전까지. 자, 이제 협의 무권대리인 마지막 목차.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이것도 법조문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안 한 대법원 판례를 하나 할 거예요. 자, 의리 대리권 증명 못합니다. 본인이 추인도 안 해줍니다. 열받은 상대방은 본인한테는 들이댈 수 없고 누구를 족친다. 상대방은 누구를 족친다. 우를 족쳐야지. 자기한테 계약한. 이게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책임 물으려면 선의무과실일 것. 그래서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일 것. 외워요. 책임 물으려면 선의무과실일 것. 계약법에서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하자 담보책임 2개. 민법총칙에서 여기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표현대리 책임. 우리 시험법에서 4군데밖에 안 나와. 4개만 좀 외워봐. 영도 지역지구 다 외우면서. 민법 4개를 안 외워. 거기는 수십 개 외우면서. 다 외우잖아. 저도 다 외웠어요. 영도 지역지구. 책임 물으려면 선의무과실 것 4개밖에 안 돼. 4개. 총칙에서 다시 들어봐요. 여기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좀 이따 배울 표현대리 책임. 그래서 상대방은 선의무과실 것. 선의무과실 것 반대. R이라면 책임 물을 수 없다. 선의무과실 왜 외우느냐? 시험에 이게 나와요. R이. 이걸 하기 위해서 이걸 외우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R이라면 책임 물을 수 없다. 생각해봐요. 상대방이 데리고 오는 거 알았어. 뭔 권리를 줘. 알 수 있었어. 같은 급이죠. 비록 선이지만 알 수 있었잖아. R 같은 급. 도와주잖아요. 책임 물을 수 있는 힘을 주지 않아요. 그 다음 의리 어린 새싹 5살짜리라면 우리 민법은 무조건 어린 놈 보호해줘. 제한능력자라면 책임지지 않는다. 이 2개. 이 2개가 엄청 잘 나옵니다. 제한능력자라면 이 책임지지 않는다. 그렇지. 제한능력자 보호해줄 거니까 이해하시고 외우고. R이라면 책임 물을 수 없다. 이건 외워야 되고 느낌도 있지만 외워야 돼. 하도 많으니까 여기저기. 자, 무슨 책임을 묻느냐? 야, 계약이행해. 계약이행. 또는 돈으로 손해배상. 둘 중 하나를 누가 선택한다? 상대방이 둘 중 하나 선택하겠죠. 이놈한테 선택권 주지 않아요. 무권대리인 선택이 아니라 상대방. 회복자가 선택하죠. 소유자가 선택. 여기는 상대방 선택. 본권 없는 점유자한테 선택권 주자. 비용. 똑같아요. 회복자 선택, 상대방 선택. 이런 식으로 외우시고 정리하시고. 자, 이제 안 한 대법원 판례를 하나 할 거예요. 오른쪽 135페이지. 자, 설명 한번 들어봐요. 을한테 누군가 찾아와. 을한테 누가 찾아오느냐? 조카가 찾아와. 조카. A라는 조카가 찾아와. 이놈이 누구냐? 불공정에서 노름 좋아하는 놈. 작은아버지. 아버지가 전에 노름빚 잃어가려고 불공정 법률행위 당했지. 10억짜리 1억밖에 못 받았지. 그때 고생했죠. 그래도 찾아왔어. 찾아왔잖아.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어. 1억 벌었어. 기분 좋아. 기분 좋아. 조카가, 그 노름 좋아하는 아들 조카가 작은아버지를 찾아왔어. 작은아버지, 아버지가 땅 하나 팔아요. 위임장 줘요. 형님이 나한테 땅을 팔아달래? 네. 서류도 다 갖고 왔어. 위임장. 알겠어. 팔았죠. 문제는 그런 사실이 없지. 사기. 제3자의 사기로 무권대리 행위를 하게 됐죠. 본인은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했지. 근데 알고 보니까 사기당했어. 조카한테. 나중에 또 작은아버지가 거래를 잘 못했어. 5억짜리를 1억밖에 못 벌었지. 형님! 추인 좀 해줘. 추인 좀 해줘. 안 해줘. 왜? 잘못 팔았으니까. 결국 병은 대리권 없고 추인도 못 받았으니까 을을 족칩니다. 작은아버지 책임져. 손해배상 5억. 자, 작은아버지는 조카 사기로 이 무권대리 행위를 했죠. 잘못이 있다 없다? 무권대리인 작은아버지는 잘못이 있다 없다? 잘못 없지. 사기당했으니까 사기 피해자지. 사기 피해자. 잘못 없어. 사기당해서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상대방은 청구합니다. 5억 손해배상하세요. 자, 작은아버지는 법원을 믿습니다. 나는 잘못 없어. 나는 사기당한 피해자야. 법원이 나를 구해줄 거야. 판사님, 얘가 나한테 5억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저는 부끄럽지만 집안일이라
조카한테 사기당한 피해자예요. 저 잘못 없어요. 판사님, 우리 민법은 과실책임의 원칙에 따라 나한테 잘못 있을 때만 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게 민법의 기본 원리예요. 과실 있을 때 법적 책임을 지는 과실책임. 판사님, 맞죠? 저 잘못 없으니까 이 책임 저는 안 질 것 같아요. 그쵸? 대법원이 5억 손해배상하세요. 책임진다.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조건 책임져줘야 되는 무과실 책임이다. 오른쪽 2번 동그라미 2번 책임 내용. 법원이 작은아버지 무권대리인을 배신 때려버렸어요. 무조건 책임지세요. 무과실 책임. 잘못 없어도 과실 없어도 무조건 책임. 이게 무과실 책임이에요. 자, 그래서 판례박스 이게 시험 이렇게 나와요. 무권대리 행위가 무권대리인의 잘못 없이 제3자의 사기, 문서위조 등 위법 행위로 야기되었다더라도 무권대리인 아무 잘못 없어도 당신은 상대방한테 책임지세요. 이게 잘못 없어도 책임지세요라는 아주 이상한 잘못된, 제가 보기에 잘못된 대법원 판례. 잘못된. 외워야 돼요. 왕별.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조건 잘못 없어도 책임져야 되는 무과실 책임이다. 그래서 판례박스가 나와요. 자, 무과실 책임으로서 첫 번째 주중관 대리권 헌결, 즉 무권대리에 관하여 대리인 을한테 아무 잘못 등 귀책 사유가 있어야만 이 책임이 인정되는 게 아니다. 즉 잘못 없어도 인정된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여기서부터 시험지문. 무권대리 행위가 제3자의 사기 등 위법 행위로 야기되어서 무권대리인한테 아무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당신 책임은 부정되지 않는다. 책임진다. 책임진다. 외워요. 무권대리인은 무조건 잘못 없어도 책임집니다. 그래서 민법의 대원리인 과실책임의 원칙을 깨버렸어. 이 대법관이. 지가 뭐라고 민법의 기본 원리를 깰까? 왜 깼을까? 왜 병을 보여주고 사기의 피해자인 너를 보호를 안 해줬을까요? 얘는 잘못 없는데. 무과실 책임은 극히 예외예요. 담보책임, 매도인의 담보책임, 그게 무과실. 우리 민법에 그거밖에 없어. 근데 이것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거 유일한 법 조문에 둬야 돼요. 잘못 없어도 책임질 때는. 아니, 전세 사기 당한 피해자한테 잘못 물으면 돼요, 안 돼요? 책임지라고 하면 똑같은 거요. 사기 피해자요. 함부로 책임 묻게 하면 안 돼요. 대법관 지가 뭐라고? 판사 대법관다 그만둘 사람이. 왜 이상한 판례를 남겼냐고. 똑같아요. 요즘 전세 사기 피해자 많죠? 피눈물 흘리고 있어. 피눈물 흘린 사람한테 책임져. 법은 과실 책임 원칙 그것까지 깨가면서. 왜 그렇게 했어? 병이 지 애인이니까. 우리 애인을 위해서 책임져! 우리 애인을 위해서. 농담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좀 이상한 판결이다. 제가 봤을 때는 과실 책임의 원칙을 깨가면서까지 무권대리인한테 과연 책임을 물은 게 옳은 건지, 이 판례가. 저는 반대예요, 이런 거. 저는 절대 반대. 잘못 없는 사람이 법적 책임지게 하면 안 돼. 왜? 병은 사기친 이놈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분명히 구제 방법이 있다고. 불법행위 한 놈. 사기친 놈한테 가야지 왜 사기 피해자한테 들이대냐고. 응? 그러니까 외워야 돼요. 내 느낌으로 가면 잘못 없어? 책임지지 않는다 이렇게 장난치거든. 잘못 없으니까. 말이 되거든. 잘못 없으니까. 내 느낌하고 반대되는 건 완전히 외우란 얘기야. 그래서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잘못 없어도 무조건 책임져야 되는 무과실 책임이다. 다 나와요. 둘 다 나오니까 왕별해가지고 완전히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단독행위를 무권대리로 했어요. 자, 이거 또 1월 달에 안 한 거예요. 의사표시 하나인 단독행위를 무권대리로 했어요. 자, 단독행위는 종류가 두 개가 있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하고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자, 봐봐요. 이 그림부터 봐봐요. 을이 대리권 없이 의사표시 하나인 단독행위라는 법률행위를 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계약을 배웠죠. 을이 계약한 거, 매매계약. 근데 이번에는 두 개인 의사표시, 두 개인 계약이 아니라 의사표시 하나인 단독행위를 대리권 없이 한 거예요. 무조건 계약이든 단독행위든 대리권 없이 하면
무조건 본인에게 무효예요. 중심 잡아요. 단독행위를 무건대리로 하면 이 단독행위는 본인에게 무효, 무니까 데리고 없으니까 무효. 문제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가 있고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가 있어요. 첫 번째, 의리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를 했어. 그러면 상대방 병이 있기 때문에 본인은 병한테 나중에 추인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무효는 확정 무효가는 추인 가능한 유동적 무효예요. 유동적 무효. 본인이 병한테 추인할 수 있으니까. 자, 하지만 두 번째 할 거요. 그러면 이건 이 그림으로 이해하면 돼요. 상대방이 있으니까 추인할 수 있으니까 계약하고 똑같지. 이건 유동적 무효. 추인 가능하니까. 하지만 자, 두 번째 의리 무건대리로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했어. 상대방 병이 없죠. 그러면 본인이 추인할 상대방이 병이 없어. 따라서 이 무효는 추인할 수가 없어. 추인이 불가능해. 그러니까 원칙대로 확정무효. 확정. 원칙무효는 확정무효. 왜? 추인이 불가능. 추인할 상대방이 없잖아. 추인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니까. 그래서 이건 그림으로 이해하면 돼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병이 있구나, 추인할 수 있겠구나, 계약하고 똑같이 유동적 무효. 하지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무건대리로 해서 상대방 없구나, 추인 못하겠구나, 확정무효. 이렇게 하는 게 최고 빨라요. 자, 이제 법조문 볼 거예요. 우리 법조문은 제목이 단독행위와 무건대리인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여기에 관한 법조문만 있어요. 자, 봐요. 단독행위에는 그 행위 당시 상대방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에 관한 법조문이에요. 자, 그러면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를 무건대리로 했을 때 대리인과 칭하는 자, 의리 대리권 없이 단독행위를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를 무건대리 한 거야. 자, 이때 이 주어가 상대방이에요. 병이 이 무건대리 대리권 없는 의뢰 단독행위에 동의해줬거나 또는 의뢰 대리권을 특별히 다투지 아니한 때는 전 6개 법조문을 갖다 쓴다. 전 6개 6조가 뭐냐? 계약에 관한 무건대리 법조문. 계약에 관한 이제까지 우리 공부했던 추인 거절 최고 철회 그걸 갖다 쓴다는 얘기예요. 왜? 상대방 있으니까 계약하고 뭔 차이가 있느냐 그거예요. 계약도 상대방 병이 있었잖아요. 단독행위도 상대방 있는 단독 계약하고 똑같으니까 계약하고 같이 취급하겠다. 단 전제가 상대방이 이 무건대리행위에 동의 또는 대리권을 다투지 않은 걸 전제로 그대로 계약하고 똑같이 취급. 자, 뒤는 볼 필요 없어요. 이건 시험에 안 나오고 이것만 한 번 나왔어. 동의 또는 다투지 않을 걸 전제로 계약에 관한 무건대리 법조문을 준용하니까 추인할 수가 있는 거지. 본인의 추인권을 갖다 쓰니까. 추인할 수 있으니까 이 무효는 확정무효가 아닌 추인 가능한 유동적 무효. 하지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법조문에 없고요. 상대방 없기 때문에 당연히 추인이 불가능하지. 추인이 불가능.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이 무효는 확정무효지. 유효가 될 수가 없지. 추인이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최고로 빨라요. 시험은 이게 더 잘 나와요. 이놈이. 그러니까 얘가 노란색 있어. 이건 한 번, 이건 3번. 응? 노란색. 이게 더 잘 나와요. 자, 이거 안 좋아, 안 좋아. 기본서 안 좋아. 프린트물로만 해요. 자, 2번 봐요. 2번 오류가 나와서 그래. 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여기 기본서 2번. 양가리 2번. 상대방 고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얘 보지도 마시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건대리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뭔 절대적 무효? X. 확정 무효로 바꿔요. 오류야, 오류. 기본서 오류라고. 잘못 썼다고, 저자가. 절대적 무효가 아니라 무슨 무효? 확정 무효. 절대적 무효가 왜 나와? 유동적 무효 반대말인 확정 무효가 나야 돼, 확정. 그래서 1번 예컨대 거기도 예로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보지도 마. 그냥 기본서가 보지도 마. 보면 헷갈려. 그냥 그림으로요. 상대방 있네? 추인할 수 있겠네? 유동적 무효. 상대방 없네? 상대방 없네? 머릿속 그려. 병이 없네? 추인 못하겠네? 확정 무효. 이렇게 훈련하는 게 제일 빨라요. 저는 어떻게 해야 OX를 잘 고르는지 가장 잘 알아. 왜? 공부를 잘하니까. 어떻게 해야 잘 외워지는지 잘 알아. 공부를 잘하니까.
제 공부 방법대로 해요. 제 공부 방법대로. 표현대리 갑니다. 이제 드디어 협의 무권대리 끝났어요. 자, 표현대리. 표현대리는 동네가 무권대리예요. 이거부터 잡아야 돼. 대리권 없어. 그런데 꼭 대리권이 있는 것 같아. 그 다음 본인이 여기에 일정한 원인을 제공했어. 그러니까 비록 무권대리지만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 당신 책임지세요. 이게 표현대리 책임이에요. 표현대리 책임. 종류가 3개 있죠. 수요 표시 표현대리, 고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 가장 중요한 건 이놈. 고난을 넘은 표현대리. 자, 그래서 고난을 넘은 표현대리. 자, 1월 달에 다 한 거예요. 대리인이 그 고난 외의 법률 행위를 했죠. 갑이 을한테 담보대출 받아와. 1억 대출 받고 내 아파트에 저당권 박아와. 담보대출 권한을 줬죠. 기본대리권이 있어요. 그런데 기본대리권이 있는 담보대출 권한이란 대리권이 있는 기본대리권이 있는 을이 은행 가서 담보대출 받은 게 아니라 갑 아파트를 팔아 제껴버렸지. 매매. 이 매매 대리권은 주지 않았지. 파라고는. 그래서 이 매매가 대리권이 없는 무권대리인 거예요. 권한을 넘은 매매 계약 법률행 대리행위를 했죠. 그래서 성립요건 기본대리권이 있을 것,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가 있을 것. 여기서 중요한 건 대리행위가 있을 것. 대리인으로 팔 것. 상대방은 을한테 매매 대리 권한이 있다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이게 바로 선의무과실일 것 같은 말이에요. 선의무과실. 책임 물으려면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일 것. 수요 표시하고 소멸 후는 선의무과실로 법정이 되어 있는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만 또 우리를 힘들게 권한이 있다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있을 것. 이렇게 법정을 좀 바꿨어요. 같은 말이에요. 선의무과실이나. 그래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이 3가지 목차가 필요하죠. 기본대리권이 있을 것,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가 있을 것. 여기 액센트가 들어가요. 대리행위가 있을 것. 자, 그래서 첫 번째 성립요건 기본대리권 다 됩니다. 다 된다는 얘기는 기본대리권이 다 된다는 얘기는 본인은 무조건 책임지세요 그거예요. 100개 사건 중 98개를 본인한테 표현대리 이거 책임지세요. 책임지게 하려면 기본대리권이 성립한다고 봐야지. 요건이니까, 성립요건이니까. 그래서 법정대리인이 권한 넘었다. 책임지세요.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 범위 넘었다. 책임지세요. 공법상 등기신청 대리권인데 사법상 매매했다. 책임지세요. 기본대리권이 다 될 수 있다로 끝나. 있다. 지가 안 하고 복대리 시켜서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하기 위해서 책임지세요. 복대리권도 기본대리권 될 수 있다. 자,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 이놈이 권한을 넘었어. 표현대리권도 기본대리권 될 수 있다. 다 됩니다. 그래서 소수로는 다 기본대리권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복대리권하고 표현대리권 이게 아주 잘 나온다겠죠. 봉인권 없는 대리인에 의해 선임된 복대리권도 기본대리권 될 수 있다. 우리 시험 지문은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고 나온 게 33년 동안 한 번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교재는 하나 있지만은 우리 기출이 아니에요. 우리 기출은 다 될 수 있어요.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가 인정돼요. 소멸 후 표현대리. 자, 이놈이 담보대출 대리권한이 소멸된 후 대리행위를 했어. 근데 담보대출 받으러 간 게 아니라 매각해버렸어. 그러면 저걸 기반으로 이제는 소멸 후 표현대리가 아니라 넘으면 무조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이 동네로 와버려. 이 동네로. 저쪽 세 번째 동네가 아니라. 소멸 후 표현대리가 인정되고 그 놈이 담보대출 받으러 가면 소멸 후 표현대리. 근데 이놈이 담보대출 받으러 간 게 아니라 소멸 후 매각해버렸어. 그러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이 동네로 와버려. 세 번째에서 두 번째 동네로 와버려. 마찬가지. 수요 표시 표현대리가 인정되고 이놈이 권한을 넘으면 수요 표시 표현대리가 아니라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로 성립. 이게 바로 표현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넘었으니까. 자, 처음에요. 신분원권. 이놈은 대리인이 아니지. 근데 이것도 기본대리권으로 봐요. 본인은 죽어나요. 법원만 가면 책임져요. 책임져요. 얘 대리인 아니잖아. 무슨 기본대리권 아무리 따져도 책임지세요. 결국 사자, 신분원권 행동도 표현대리 법리에서 본인이 책임질 수 있다로 끝나요. 사자도 기본대리권으로 봐요. 이건 너무 나갔어. 제가 볼 때는. 너무 심해. 왜 본인은 이렇게 찍혔을까?
무조건 책임지세요. 그것 때문에 대리인이 아닌 사자 대리권 없어도 기본 대리권 인정해버려. 그 정도로 표현 대리는 본인한테 무조건 가급적 책임을 지게 해요. 사자에게 신분꾼한테 외견상 어떤 권한이 있다는 표시 내지 행동이 있어 상대방 병의를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책임지세요. 사자도 기본 대리권 낼 수 있다. 안 되는 놈이 없다 결국. 자, 권한을 사자는 표시해 줘야지. 처음 했으니까. 사자가 어디 있느냐? 139페이지. 139페이지 오른쪽 팔레 박스에 동그라미 2번 있네요. 자, 대리인이 아닌 사실행위를 위한 사자라 하더라도 본인은 책임 있다. 소수로. 즉 사자도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다.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성립할 수 있다. 책임지세요. 자, 이제 두 번째 성립요건.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키는 대리인으로 팔아라. 대리행위가 있어라. 자, 기본 대리권과 이거 되게 잘 나와요. 기본 대리권은 등기 신청 대리권. 그런데 우리 등기소 관계 아니라 사법상 매매. 얘는 공법. 매매는 민법, 사법, 개인사. 동네가 전혀 달라도 책임지세요. 무조건 책임져야 돼. 이 말을 기본 대리권과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는 동종, 같은 종류, 유사, 비슷할 필요 없다. 전혀 공법, 사법 달라도 책임지세요. 이거 되게 잘 나와요.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어요. 그 얘기는 전혀 달라도 책임지세요. 결국은 책임지란 얘기예요. 본인 책임지세요. 전혀 달라도. 공법, 사법, 동네가 달라도 본인 책임지세요. 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엄청 중요하죠. 반드시 표현 대리 책임을 지려면 표현 대리 책임이야. 표현 대리 책임. 본인의 책임 무슨 책임? 표현 대리 책임. 그 얘기는 우리 내 대리인으로 장난쳤을 때만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대리인으로 장난쳤을 때 그 원인 제공한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따라서 대리인이란 현면 안 했어. 대리인으로 안 팔았어. 그러면 이 경우는 어이구 본인 좋은 판례. 표현들이 성립하지 않아요. 대리인으로 팔지 않았다면 표현들이 성립하지 않아요. 표현들이 성립하지 않는다가 두 개가 나오는데 그중 지금 순서상 지금 첫 번째 대리인으로 안 팔았다. 성립하지 않아요. 왕별. 자, 그러면 대리인으로 안 팔면 을은 어떻게 파느냐? 갑 아파트를 팔 텐데 나는 갑 대리인 의료하고 병한테 팔았을 때 권한을 넘었을 때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대리인으로 안 팔면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본인인 것처럼 팔았거나 기껏인 것처럼 팔았거나. 나는 갑 대리인 의료하고 병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내 아파트야. 나 갑이야. 이렇게 팔았거나. 이건 내 아파트야. 내 거야. 갑 아파트를. 이렇게 판 경우 수는 두 개밖에 없어. 그래서 판례가 딱 두 개 나와요. 한 장 넘겨서 판례 박스 3번 140페이지. 이것도 왕별이에요. 무권 대리 이게 기출지문이야. 프린트물에 있어요. 무권 대리인이 우리 본인 갑의 성명을 모용해서 마치 지가 본인인 것처럼 갑 본인 명의로 계약했지. 즉 나는 갑 대리인이요 이렇게 판 게 아니라 나 갑이야. 갑 이름으로 계약했지. 대리인으로 안 팔았어요. 소수로 표현들이 성립하지 않는다로 끝나야 돼. 그래서 표현들이 성립하지 않는다로 끝나야 돼. 왜? 본인 이름으로 법률행위 했으니까. 대리행위가 없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 조건 탈락이에요. 하나 더. 이번에는 그래서 거기 있죠. 3번 사기쳐서 본인 성명을 모용해서 지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본인 명의로 법률행위. 본인 명의로 이게 키포인트죠. 본인인 것처럼 대리인으로 안 팔았구나. 소수로 표현들이 성립될 수 없다. 부정으로 끝나야 돼. 왕별. 자, 앞으로 와서 판례박스 1번 볼게요. 이거예요. 이번에는 무권 대리인이 자기 앞으로 갑 아파트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요. 위조해서. 지 앞으로 소유권 등기해서 그 후 지 것인 것처럼 대리인 지 명의로 팔았죠. 지 것인 것처럼. 병. 등기 박아놨죠? 내 거야. 대리인으로 안 팔았어. 결국 표현들이 성립하지 않아요. 이 두 개 판례가 대리행위가 없는 판례 두 개예요. 대리인으로 안 팔았어. 본인인 것처럼 팔았어. 지 것처럼 팔았어. 이렇게. 그러면 대리행위가 없구나. 대리인으로 안 팔았구나. 표현 대리는 성립하지 않겠구나. 이렇게. 왕변.
그게 1번이죠. 두 번째 줄. 의리 주어 잡고 목권대리 의리. 두 번째 줄.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병에게 팔았죠. 자, 이거보다 이 판례 원문을 출제원은 이렇게 이쁘게 각색을 했다고. 이 판례 원문이죠. 이 판례 원문을 출제할 때는 교수가 이렇게 바꿨다고. 무권 대리인이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 마친 후 대리인 자신 명의로 법률행 이렇게 이쁘게. 그래야 우리가 그렇지 대리인으로 안 팔았구나 지컷인 것처럼 팔아 느끼고 표현들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 두 개 왕변. 자, 표현들이 성질. 봐요. 표현 대리는 1월달에 한 거예요. 소송이 들어가면 반드시 상대방이 주장해 줘야 법원은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해 줘야 돼. 상대방이 주장하는데 이 상대방은 오로지 을로부터 산 직접 상대방 병만 표현들이 주장이 가능해요. 따라서 병으로 단달이 걷는 전득자 정 표현들이 주장 못하는 거예요. 그럼 본인 못하는 거예요. 무권 대리인도 표현들이 주장 못해요. 오로지 누구만? 병만. 너도 안 돼. 본인도 표현들이 주장 안 돼. 무권 대리인도 안 돼. 오로지 을하고 거래한 직접 상대방 병만. 이렇게 훈련하시고. 자, 이 매매가 유효를 전제로 표현대리 책임은 성립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표현대리 매매 계약 자체가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무효라면 여기서 끝나버려. 더 이상 본인한테 갈 수가 없지. 매매 표현대리 행위가 이렇게 나와요. 표현대리 행위가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무효라면 없어요. 병한테 채권 채무 없어. 본인한테도 들이댈 권리가 없지. 그래서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넘버 원. 대리인으로 안 팔아서 성립하지 않는다. 넘버 투. 그래서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 두 개. 무효. 대리인으로 안 팔았어. 대리인가 없어. 이 두 개를 정확히 외우라는 얘기예요. 왕별. 토지거래 허가제를 위반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매매인데 관청 허가를 아직 안 받았다 그거예요. 그러면 무효겠죠. 성립하지 않는다. 지문.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오고. 자, 표현대리 책임이 성립하면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상대방 병한테 일부 잘못이 있다고 해서 본인 책임을 경감할 수는 없다.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이거 두 개. 왕변. 그래서 책임 그대로 져줘야지. 상대방한테 일부 잘못이 있다고 해서 교통사고 같이 과실사항 까? 너 까? 안 돼요. 본인 책임 깎을 수 없다로 꺼야 돼. 경감할 수 없다. 엄청 잘. 정답지문. 이것도 정답지문. 정답지문. 자, 봐요. 무권대리이기 때문에 표현대리도 무권대리예요. 단지 무권대리 본인 무효지만 일정한 규칙으로 당신이 책임지는 제도일 뿐이에요. 기본적으로 무권대리에 속하기 때문에 무권대리 법조문이 작동돼요. 본인이 먼저 추인해버릴 수도 있고 상대방은 비싸게 샀으면 바로 철회로 날려버릴 수도 있어. 그래서 서로 유리하면 표현대리도 무권대리에 속하기 때문에 무권대리 조문이 그대로 쓸 수 있다 그거예요. 상대방이 표현대리는 주장해야 되니까 주장하기 전에 먼저 본인 추인해버릴 수도 있고 상대방은 잘 샀을 때 표현대리 책임 묻는 거지 비싸게 샀으면 철회로 날려버릴 수 있다. 이런 지문도 나와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 있어. 하나 여기 이거 별세기로 할 거예요. 병이 소송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주장해요. 판사님, 우리한테요 대리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갑을 나한테 소유권 넘겨주라고 판결문 좀 때려주세요. 상대방이 소송에서 대리권이 있다고 주장해요. 유권 대리 주장. 대리권이 있으니까 본인 나한테 소유권 넘기라고 판결문 좀. 아이고, 이 귀중한 색깔이 날아가서 어떡해. 이제 없는데. 이게 마지막 덧대였는데 덧대. 자, 어쩔 수 없어. 잠시. 다 떨어졌어. 분홍색 다 떨어졌어. 대리권이 있으니까 본인 나한테 소유권 넘겨주려고 유권대리 주장을 했어. 그런데 재판해보니까 이놈한테 대리권이 없어. 판사가 보니까. 근데 또 표현대리는 성립해. 근데 병이 표현대리 주장했다 안 했다? 안 했어. 유권대리 주장만 한 거예요. 그럴 때는 표현대리
반드시 상대방이 표현대리 주장해줘야 법원은 판단. 따라서 유권대리만 주장하고 표현대리 주장을 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표현대리 판단하지 않아요. 표현대리는 반드시 주장해줘야 돼. 이 말을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지 않아요. 이거 되게 잘 나와요. 대리권이 있다는 유권대리 주장에는 동네가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 주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동네가 전혀 달라. 유권대리는 대리권이 있는 동네,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는 무권대리 동네. 그래서 동네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유권대리 주장만으로 표현대리 책임을 법원에 인정해 주잖아. 제가 뭐라 했어? 표현대리는 상대방 직접 주장해줘야 법원은 판단한다고. 근데 유권대리 주장만 했지 표현대리 주장을 안 했어요. 그러면 표현대리 판단을 하지 않아요. 이 말을 유권대리 주장에는 무권대리 동네에 속하는, 동네가 다른 무권대리 동네에 속하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표현대리는 반드시 표 주장해줘야 돼요. 어렵지만 해야 돼. 잘 나와요. 이 내용이 어디 있느냐? 표현대리 첫 번째 가봐요. 136페이지. 표현대리 첫 번째 서설에 양거리 2번에 표현대리 본질이 있죠. 첫 번째 줄. 표현대리는 본인이 책임은 지지만 그 본질은 동네가 무권대리야. 무권대리. 따라서 블랙박스 고딕. 유권대리 주장 속에는 무권대리 동네에 속하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거 외워요. 별 3개 하고 되게 잘 나와요. 원래 이거 내면 안 되는 거야. 출제위원이. 왜? 이건 소송법 영역이라. 근데 잘 내버려요. 어떡해. 이거 소송법 영역이라 원래 내면 안 되는 흘러간 식으로 한 번쯤 나와야 되는데 정답 지문을 계속 내더라고. 출제위원이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건 소송법 영역이거든. 어떡해. 잘 나오니까 해야지. 동네로 해요. 유권대리는 대리권 있는 동네. 표현대리는 대리권 없는 무권대리 동네. 동네가 다르니까 저쪽 주장을, 동네 다른 주장을 포함시키지 않는 거예요. 동네가 달라. 다르니까 포함되어 있지 않지. 부정으로 끝나야지. 부정으로. 동네로 파악하면 돼요. 자, 수요 표시. 여기는 10분간 쉬고 합니다.